이재명의 이상한 지지율. 비밀은 이거다. 주식해서 돈 벌면은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는 코스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정말 무능하죠. 지금 트럼프 다시 관세 폭탄 때렸는데 이거 지금 원인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말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쿠팡 때문인가?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언론에 재갈 물리는 그런 법 때문인가? 그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무슨 뭐 러터링 만난다고 상무장관 만난다고 무슨 뭐 재무장관이 갔느니 뭐 한라인을 하느니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트럼프는 뭐 이거 간보에 올린다. 그것이 실제로 25% 관세를 물어야 된다. 그런데도 전혀 대책도 없고 계속 코스피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자, 이재명이 요새 불안합니다. SNS에 새벽에 막 글 올리고 또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뭐 한 10차례 정도 지금 막 주말에 막 글 올리고 새벽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오로지 코스피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분명히 저도 그때 전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도권 집값은 솔직히 대책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집값 부동산 정책 포기 선언 제가 그렇게까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SNS에 한밤중에 새벽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실 저 집값 대책 그거 간단해 수월해 쉬운 거야. 코스피 5천보다 더 쉬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그거 저번에는 대책 없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이게 그러면 그런 대책이 있으면 해보던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재명이 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내 말뜻을 못 알아들어. 유치원생 수준이야. 이런 또 유치한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본인 입으로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해놓고 코스피 지금은 코스피 5천보다 더 쉽다. 그걸 비판하니까 유치원생 수준의 국민의힘 어쩌고. 그래서 어쨌든 내 코스피 이렇게 잘하잖아.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다른 건 다 놔두고 다른 건 다 하는 거 제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환율도 못 산 거지고. 그래서 코스피 5천 올라갔다고 지금 기세 등등한데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마치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배 아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인위적으로 막 기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올려서 붕 뜨게 만들면 거품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겁니다. 제동을 거는 거고. 그런데 코스피 5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토록 자랑하던 코스피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천문학적 장거리 투매를 해서 코스피 지수 5천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미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1100, 그리고 5천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11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1460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거래일보다 무려 5.26%, 274.69포인트가 폭락을 해서 4949.67로 거래를 마감을 했다. 5천 아래로 또 내려간 게 4일 만이고,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한국거래소가 오후 12시 31분에 코스피 200 선물 가격 5% 급락에 따라서 5분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 있죠.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 지수도 51.08% 급락한 1098.36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4.8원 급등한 146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속된 말로 정말 입방정 코스피 그렇게 어제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코스피가 5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이 코스피에 다 올인해서 그걸로 걸고 있는데 이재명의 이 생명줄도 제가 이재명 생명줄은 항상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율 떨어지면은 재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생명줄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워낙 불안하니까 5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코스피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율,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명줄이 출렁인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기사 보여드리죠. 야, 주식으로 돈 벌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간다.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 지지율은 코스피가 좌우한다. 다른 거 없이. 자, 코스피 5,000치대, 오늘 또 깨졌지만은 어쨌든 5,000까지 올라갔는데 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여부가 이재명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최근 1년 동안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는 응답청에서는 이재명 긍정률이 2배나 높다. 수익을 낸 사람들은 2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2배 높다. 지지하지 않는 것보다. 반면에 손실 봤다는 응답청에서는 부정률이 1.3배 높다. 손실을 본 사람은 이재명 지지 안 해. 이익 본 사람은 이재명 지지해.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건 하나도 없이, 다른 변수는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막 부양을 하고 여기다가 올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가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 이재명 지지율은 54.1% 나왔다. 부정률은 41.9%다. 이제 그거는 뭐 딱 정해놓고 추세를 봐야 되니까. 이재명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주식 투자 수익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근 1년 동안 이제 이재명은 6개월, 7개월 됐지만은 최근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응답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또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후해서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어 하는 응답청에서는 이재명 잘하고 있다. 64.8%. 이재명 잘못하고 있다. 32.5%.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배입니다. 배. 이 계층에서는 어쨌든 이 조사 기준으로 지지율이 64.8%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내가 주식에서 돈 벌었어. 64.8%. 그래서 긍정률이 2배나 높은데 반해서 아니야, 나는 손해봤어. 주식 투자 종목을 다 잘못 선택했든지 어쨌든 나는 손해봤어. 이재명 정권 전후에 그렇게 응답한 쪽에서는 이재명 국정운영 잘하고 있어. 41.9. 못하고 있어. 54.2.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3배 높다. 주식에서 이익을 봤다는 국민은 이재명 잘하고 있어가 못하고 있어보다 2배 높다. 손해를 봤다는 국민은 이재명은 못하고 있어가 잘하고 있어보다 1.3배가 높다. 상당한 온도 차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결과를 미뤄볼 때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재명 지지율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코스피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 동원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지금 일종의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보여주기식, 쇼윙을 하는데, 오늘 또 이런 쇼윙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작년 편성이 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쏘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 41억 2,500여만 원 가운데 이 33억 8,100만 원을 집행을 했다.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 특수활동비 미사용분인 7억 4,400만 원 가량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41억 2,500만 원을 특갈비를 예산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껴 써가지고 33억 8천만 원밖에 안 썼어. 나머지 7억 4천은 국고로 반납할 거야. 봐, 우리 얼마나 이 특활비도 투명하게 써. 남는 거는 우리 입마에 포켓 안 하고 국고로 주잖아.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왜 진작에 예산에 41억 2천만 원이나 공고를 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전부 다 그걸 통과하는 대로 그대로 주죠. 예산 그 요구하는 대로. 왜 그럼 처음부터 41억을 가져가서 남겼다고 또 주느냐. 그리고 남겼다고 줘도 무려 33억 원을 지금 썼네 그러면은. 그러면 33억 원 썼는데 그러면 그거 어디 쓴 거야? 이것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11억 원은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썼다. 11억 원을. 외교 안보 네트워크 관리? 당장 생각나죠? 강훈식이 미국 가가지고 비서실장이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거 뭐 특갈비로 뭐 돈을 썼는지 그 부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외교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했다. 근데 강훈식 미국 가서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네트워크 한라인 구축하고 갔어. 막 자랑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무슨 네트워크 구축을 했습니까? 조지아 한국인들 감금됐을 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도 못했고 지금 관세 다시 폭탄 때리려고 하는데 루트 통로가 없어가지고 접촉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이거 특갈비 중에서 11억 원을 썼다? 그 뭐 민심 여론 청취 갈등 조정 관리에 8억 원을 썼다. 국정 현안 공직 비위 인사 정보 수집 및 관리에 7억 원을 썼다. 아니 7억 원이나 써가지고 그 인사 검증하는데 이 돈이 들어갔다는데 왜 이혜훈은 그런 사람을 발탁을 했고 강선우 뭐 많죠. 그런데 마치 거짓말 소윙 하느라고 우리 그 특갈비 아꼈어. 반납할 거야.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특갈비를 가져갔고 33억 원은 어디서 썼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7억을 남겨가지고 뭐 줬다. 이거 가지고 홍보를 하지 말고 이게 국민 현혹하는 겁니다. 특갈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문재인 정권세대 김정숙 옷값 감봉권 특갈비 이것도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번에 경찰이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또 수사하는 척하다가 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오늘 검찰이 다시 한번 해봐. 보안 수사를 해봐. 경찰이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그 감봉권을 썼다는 유송 하나. 아니면 김정숙도 대면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죠.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대면 조사하기 어렵다고 그때 감봉권으로 이 옷값 받고 구두값 받았다는 그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비 한복 장인 실명을 다 가지고 다 조선일보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혐의 하니까 검찰이 다시 또 오늘 다시 또 해봐. 두 번째. 이러면서 그냥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끌어가지고 나중에 즐거워니 없어지게 만들려는 특활비 하니까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